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뭐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으니까. 네, 민주당 역시 컷오프를 했습니다. 음. 뭐 예상대로 된 것 같긴 한데 뭐 최문수 지사 또 오늘 또 선언하더라도 또 다른 길을 가겠다 뭐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이제 대선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다. 그러니까 컷오프 같은 경우 이제 관심사는 딱 하나 있지. 누가 6등하느냐. 예. 그죠? 사실은 뭐 누군지는 우리는 알 것 같긴 한데요. 아니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발표됐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도 뭐 정확하지 않다고 민주당에서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가장 핵심 관심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잖아. 뭐 그걸 떠나서 우리 콜라보 방송 했었잖아요. 네, 짤짤이슈 이제 그 편집본은 지난주에 나갔지. 나갔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인기 좋습니다. 예. 그래? 예. 그 짤짤이 쇼 같이 하라고 아 그래? 우리 머털도사님 같이 하라. 아니 그것도 거기 있고. 저거 반응이 이거잖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나 거기에 낄 생각 없어. 나 거기에 내가 왜 껴? 그리고 또 한 분이 우리 짤짤이 쇼에서 거론했는지 몰라도 김종대 전 의원 써라 그런 얘기도 계속 아니, 나왔어요. 한번 영입해봐. 영입 저희는 좋죠. 저희는 어. 좋은데 예. 요즘 할 일 없으실 테니까. 저 방송 이제 좀 쉬시고 있으니까 오늘부터인가 지난주 어제부터. 어제부터죠. 네. 어제부터죠. 네, 하여간 그래서 시사 예능계를 한번 진출을 해볼까. 되게 소질이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진짜입니까? 성대모사 하나는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거 할래. 본업에 충실할래. 성대모사도 연습하면 계속 는니다. 저도 거의 못하다가 성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을 수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 성대모사, 윤석열 성대모사를 한다면 시사 예능계에서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못 봤어요. 이재명 본인은 지사 성대모사 되게 잘하는 것처럼. 홍준표예요. 했어요. 제가 못했어요. 그래.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 계속 연습하니까 비싸게 나오는데요. 그걸 또 연습도 해? 연습하죠. 집에서 혼자서 힘들게 사는구나. 예. 김치가 매력부터 매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그것도 좀 비슷하다. MB. MB죠. 그럼 지금 3명 되는 거잖아. 이승엽, 홍준표, MB. 예. 그지? 연습하면 안 되긴 됩니다. 이야, 역시 다 노래가. 그참 뭐. 이건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하여튼- 진짜 나 그 짤짤이 보고 그날 네. 아침에 그 MBC 앞 광장에서 그 짓 하고 있는 게 뭐야 그게 도대체가? 그또 분량 뽑아야 되니까 밑에서 하고 올라왔어요. 정말 힘들게 방송한다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니까 전 즐겁게 또 우리 알겠습니다. 아무튼 머털도사님하고 뭐 저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방송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도 대선 얘기인데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자. 할까요? 때가 됐습니다. 네. 무슨 때가 됐느냐? 2주가 지났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 선언한 지 얼추 한 2주쯤 지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났어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그 2주 정도가 지났으면 여론조사 결과에 출마 선언은 반영이 되고도 남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자,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이제 1차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놀랐어요. 없었다. 네, 없었다. 자, 사실은 그 여론조사가 지금 이게 사례수가 많지가 않아서 네. 일단 2개만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화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미리 깔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좀 더 여러 다른 조사기관의 결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2개 정도 나온 근데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문제는 그 출마 선언 직전이나 직후와 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최근에 했던 조사를 봐야 추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2개를 비교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딱 2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것만 갖고 일단 얘기를 해보죠. 먼저 엠브레인 등 4개 그 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게 있어요. 정례적으로. 자,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7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게 있어요. 네. 이 2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냐면 6월 28일에서 32일까지 했던 조사에서는 27대 21이었어요. 근데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조사도 똑같이 27대 21. 네. 변동이 없어요. 같아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네. 두 사람의 그 차가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치고 나간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대로다. 왜냐 컨벤션이 하면 한쪽은 올라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컨벤션 효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동도 안 하고 있다. 꼼짝도 안 한다. 이게 예. 지금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그 조사 결과고 더 눈길을 끄는 게 어제 발표됐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고 하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인데 7월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이재명 출마 선언이 모두 이제 반대 직후에 한 조사고 그렇죠. 그 다음이 7월 9일부터 10일까지 한 조사가 있는데 음흠. 이재명 대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 7월 2일부터 3일까지의 조사에서는 30.3 대 31.4였어요. 네. 근데 7월 9일부터 10일까지 한 조사를 보면 26.9 대 29.9로 이건 뭐 컨벤션이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두 사람 전부 다 떨어져 버려요. 하여튼 이 통계상 봤을 때는 같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해요. 예.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게 포지티브 요인이잖아요. 좋으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질 근데 수는 없는 건데요. 포지티브 요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음, 이야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네거티브 요인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 그렇죠. 반대적인 부정적 요인이 크게 있기 때문에 긍정 요인이 더 치고 못 나간다 이 뜻이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두 사람 지지율이 전부 다 빠지는 걸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재미난 게 이거예요. 예. 네거티브 요인이 지금 오히려 포지티브 요인보다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요거는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악재들이 둘 다 좀 많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재미난 게 예. 둘의 균형은 또 유지가 되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같이 딱 그만큼 딱 악재가 생겼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니까. 1대1 구도를 크게 음. 흔들 정도로 네거티브 요인이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심하게 쏠리면서 작동하고 있지도 않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인이 뭘까? 일단 딱 그 뽑아낼 수 있는 딱 게 보이죠? 평행 현상. 예. 그 뭐냐면 두 사람에게 공통된 두 개의 악재가 지금 음흠. 다 작동을 하고 있어요. 첫째, 출마 선언과 동시에 검증 공세가 개시됐다는 거예요. 장모는 뭐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요. 뭐 지금 논문 등 검증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뭐 바지 논란이 있었고 네. 이러지 않았습니까? 정책도 좀 모호하다는 비판이 꽤 그다음에 많았었고요. 두 번째가 네. 한 사람은 정책 비전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고 네. 또 한 사람은 정책이 모호하다고 비판받고 없다고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의 공통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란히 사이좋게 가고 있는 건데 신기하게 똑같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이 어깨 동무하고 똑같이. 사이좋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뒤로. 있다. 약간씩 뒤로. 그러니까 어깨 동무하고 뒷걸음하고 있다. 이거는 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통계를 더 보면 좋겠지만 그거 안 본다 하더라도 지지율 변동 없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좀 빠진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야 될 두 사람이 빠진다. 근데 똑같이 빠진다. 어깨 동무하고 뒷걸음질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중간 정리인데 네. 이거는 표면적인 분석이라는 거예요. 역시 또 우리 천기 누설에서는 또 삐딱선을 타가지고 그렇습니다. 구조와 흐름을 또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 평균치 뒤에 숨어 있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을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그걸 좀 정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겠는데 예. 요거는 엠브레인 등 4개 기관의 공동조사에서는 사실은 뽑아내기가 힘들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 좀 그 유의미한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드리는 거 그 조사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네. 요 점을 일단 그 참조하시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미묘하게 지금 변화 양상이 포착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봅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빠진 층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대 아하. 충청 지역 아하. 자영업자층. 반면에 지지세가 평균 지지율 이상인 층을 보니까 60세 이상 TK 지역 가정주부 보수 성향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층 반문.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그렇겠죠. 예, 맞겠네요. 자, 여기서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진 층이 어디냐면 20대 충청 지역 자영업자층이라는 거예요. 일단 밑줄자. 네, 밑줄 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빠진 층을 보니까 30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진보 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빠졌어요. 반면에 지지세가 평균 이상으로 나온 층은 40대 호남 지역, 인천 경기 지역,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진보 성향,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층, 민주당 지지층. 자, 딱 제가 지금 정리했는데 뭔가 딱 오는 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느낌 옵니다.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지금 나타나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빠진 층이 뭐냐면 20대 충청 자영업자층은 전통적으로 스윙보터층이에요. 그렇죠. 스윙보터죠. 여기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중도 무당층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층이에요. 그렇죠. 어디로 바뀌기 쉬운 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빠진 층을 보면은 대부분이 고정 지지층. 여기는 블루 칼라, 뭐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층. 제가 화이트 얘기했잖아요. 칼라.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층에서 빠졌는데 네. 또 지지율이 평균 이상으로 나오는 게 그 층이었다. 이 얘기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되게 높았는데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는데도 지지율이 평균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빠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정 지지층이라는 거예요. 고정 지지층. 굳이 그 대별을 한다면 윤석열 지지율에서 빠져나간 층은 주로 중도 무당층이에요. 네. 반면에 이재명 지지율에서 빠져나간 층은 고정 지지층이에요. 본인의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 빠졌다는 거네요. 자, 고정 지지층. 이건 대단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함의를 깔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자 지지율이 빠진 층의 그 성향 그러니까 성격을 분석을 해보면 지지율이 빠진 원인도 대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유가 다르다는 거. 아까 제가 평행 현상이 나타나면서 두 사람 공이 검증 지금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정책 문제에 있어서 뭐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여기서 가중치가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증 공세가 상당히 지금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상대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층은 검증 공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둔감해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지지를 철회를 하지 않죠. 근데 스윙보터들은 그 얘기 듣고 귀가 좀 얇아요. 죄송하지만. 반면에 충성도가 낮은 스윙보터층은 민감하죠.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진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검증 요인이다. 검증 때문에 스윙보터가 많이 빠졌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네. 고정 지지층에서 많이 빠졌다는 것은 검증 문제 때문이기보다는 정책의 모호성. 아하. 그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오히려 그 영향을 미친 쉽게 말하면 전략을 잘못 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문제였네요, 결국은.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조사에서 왜 지지를 철회하셨습니까라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분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통계를 건데 보고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빠진 층의 어떤 성격을 보니까 그 이들에게 미치는 그 주요한 요인이 뭔가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빠진 게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낙연 후보에게 갔는데.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이낙연 그 전 대표의 이제 뭐 지지율 그냥 다 지지율로 얘기했습니다. 뭐 네, 적합도 산화도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냥 지지율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게 18.1% 나왔어요. 네. 지난주 대비 5.9% 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승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더니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간 층을 봤더니 30대 충청 지역, 네. 자영업자층, 화이트 칼라층,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지금 쉽게 하면 딱 윤석열 중복되네. 전 총장 쪽에서 빠져나간 거와 이재명 지사 쪽에서 빠져나간 게 열로 다 갔어요. 거의 다 일치하고 글로 다 가버리는 결과가 되네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폭은 마이너스 1.5%포인트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폭은 마이너스 3.4%포인트예요. 예. 이것이 이낙연 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폭 5.9%포인트고 이게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여기서 또 하나 분석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낙폭이 하락폭이 윤석열과 이재명은 좀 다른가? 윤석열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재명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뭔가? 이것도 마저 분석을 해야 그것도 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죠? 아까 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지세가 평균 이상인 층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 측 같은 경우는 중도 그러니까 스윙보터층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고정 지지층은 별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고정 지지층이 지지율 하락하는 걸 밑에서 받쳐줬다라는 거예요. 네.
밑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고정 지지층이 빠지니까 밑에서 받쳐주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그렇죠. 고정 지지층이 딴 데로 지금 이낙연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 스윙보터층의 그 이탈을 고정 지지층이 벌충해 줬다.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순감, 그렇죠. 순수 감소를 해서 더 이게 하락폭이 컸다. 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 그러면 차이네. 예. 바로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를 이제 지금부터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확실한 이등이 아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지금 좀 차이가 나네요. 민주당은 이낙연이라는 이등 주자가 있고 확실하게 있는 거죠. 야권 특히 국민의힘은 없죠. 눈에 띄는 이등 주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뭐냐면 이 진영 안에서 예. 여권 같은 경우는 여권 진영 안에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이등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문제는 야권 같은 경우는 올리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윤석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등을 돌려버리면 이게 야권의 공멸로 간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야권 지지층들이 떠받치게 만들어보는 요인이 된다. 맞네요. 그렇죠. 오호. 그러니까 이 요인이 바로 이재명의 순감과 윤석열의 벌충을 낳았다. 야.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이거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뭐 분석을 했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네. 재미난 하나의 어떤 가정이 성립이 되는데 어떤 거죠? 만약에 최재형이 치고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선언은 했는데요. 그렇죠. 네. 자, 제가 볼 때는 야권의 다른 주자들은 제가 볼 때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쭉 해왔던 거에서 지지율이 거의 미동을 안 하고 있다면 그렇죠. 이들이 갑자기 확 치고 나오면서 야권의 확실한 2등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솔직히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변수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치고 나오면서 여권 안에서는 이낙연과 같은 확실한 2등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야권 안에서의 윤석열 지지의 어떤 경고성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치고 나온다면 여권 상황과 거의 똑같은 양상이 야권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치고 나온다면 윤석열의 어떤 좀 호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재형 좀 문제는 많이 이동할 수 있을 것 검증 같아요. 공세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굳이 보위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최재형은 지금 뭐 가정 문제는 아직 뭐 드러난 바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굳이 윤석열을 보위를 하지 않더라도 갈아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재형으로. 예. 여권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재형이 치고 나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검증에 더 영향권 안에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하. 검증의 어떤 그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을 거라는 겁니다. 맞아요. 더 검증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 내 안에서도 더 검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그 대선 레이스 초반부에 뭐 끝까지는 얘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초반부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인물은 여권 주자가 아니라 오히려 최재형이다. 최재형 야권의 2위 주자.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인물 요인은 최재형이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제도 요인인데 제도 요인요.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느냐 마느냐도 아하. 제가 볼 땐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사실 아까 뭐 김재원 의원이 시선 집중 김재원 그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할 때 뭐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뭐 그 후보들이 합의한다면이라고는 단서를 달긴 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야권에서도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된다면 이것이 상당히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 결선 투표라는 게 최재형이 치고 나오는 현상과 맞물렸을 때 그렇죠. 두 개 다 합쳤을 때. 결선 투표 도입했는데 최재형도 그러니까 미동도 안 하면 그건 소용없는 얘기고. 네. 그러면 하나만 하는 거. 하나만 어차피 1등 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그 이 대권 레이스를 뭐 초반, 중반, 종반으로 만약에 나눠서 본다면 초반에 있어서의 네. 판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그거는 진영 간의 역학 관계에서 판이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진영 안에서 그렇죠. 진영 내에서 결국은 판이 조정이 될 것이다. 이건 어떤 각각 개별 주자들의 위상과 지지율이 진영 안의 요인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하. 이야. 이해 되시죠? 완전 이해돼요. 그죠? 이야.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증 요인이라고 하는 게 일강의 위상, 그러니까 여권의 일강, 야권의 일강이라고 하는 일강의 위상을 윤석열, 네. 끌어내려서 결선 투표로 몰고 가느냐 마느냐 여부 이게 그렇죠. 있을 건데요. 이건 윤석열한테 해당이 되는 경우고 그렇죠. 이건 윤석열이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제 분석이 만약에 맞다면 검증 요인보다 정책 요인이 더 크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스탠스를 다시 잡지 않으면 네. 스탠스를 다시 잡지 않으면 상당한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 검증 요인이라고 하는 게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야권 안에서는 억제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반문의 유일한 후보라고 하는 어떤 점 때문에 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확실한 2등이 나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야권 안에 잠복되어 있는 비토 심리, 그렇죠. 윤석열 비토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요. 진영 내에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굳이 그러니까 윤석열 없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취재력이 없잖아. 예. 왜 다른 말이 있는데. 최재형이나 있는데 이렇게 그죠. 된다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그 검증 요인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 한 2주가 지나는 지금 동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외상을 입히지는 않았다. 네. 외상을 입히지는 않았지만 내상을 입히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진영 안에서의 판 조정이 만약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네. 진영 안에서 판 조정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결국은 1대1 구도가 그대로 끝까지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여기서 검증 요인이라는 게 누구한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한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이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검증 공세에 대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던 스윙보터층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로는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그다음에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나왔던 흐름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스윙보터층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가 다 되거든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게 본선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이번 대선판은 1대1 양강 구도다. 51대 49 게임. 다자 구도가 아니라 사실상 그러니까 1대1 후보로는 다자가 나오겠지만 네. 전선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그 1대1 구도가 될 것이고 지지남 박근혜 문재인 결국 때. 거기서 2, 3% 차이 어떤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들 예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 포착이 된 것처럼 스윙부터층이 민감하게 아, 반응한다면 이거는 심각한데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제어가 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대권 레이스 종반 때 얘기고 네. 초반에서 이야기는 결국은 야권 안에서의 판 조정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판 조정은 딱 하나다. 확실한 2등이 치고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일단은 초반의 관전 포인트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은 통계 하나를 갖고도 참 잘 분석을 하십니다. 우리 모덜 교사님.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음. 뭐 통계는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음. 자, 많은 분들 글 주셨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 윤여찬님, 종배님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아, 이거 뭐 상심한 별님 제 얘기 자꾸 나와서 이거 뭐 상심한 별님은 컷오프를 3명으로 줄이자 토론 시간이 너무 적어. 제가 볼 때 컷오프를 6명으로 한 것도 제가 볼 때 많죠. 별로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3-4명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3명이나 4명이 제가 볼 때 딱 좋아요. 그러니까 밀도와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켜보는 국민들의 집중도를 생각하면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6명만 돼도 재미가 없어요.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재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지상파나 방송 입장에서 3시간 4시간 할당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짤짤쇼 얘기도 주셨네요. 시사 예능인 하고 싶은 거냐고 JB도 이렇게 물어보네요. 모털도사님. 시사 예능이요? 네. 뭐 아까 이제 그 성대모사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예. 근데 하여간 뭐 이석기님이 네. 저희 그 고정이시죠. 박변 대권 도전 나오나요? 오늘 왜 이 얘기를 자꾸 왜 하죠? 누가 하죠 이거를? 제가 민망스럽게 읽질 않았는데. 네. 그다음에 커피체리님도 그랬는데 박변도 대권 선언하시죠. 요즘 유행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박변 지켜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대권 도전한다니까. 아, 그 뜻입니까? 그 뜻으로는 좋아할 거 아니야. 지금. 깜짝 놀랐네. 네. 자, 이 나라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대권 선언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김현수님이 JB는 중도 이렇게 질문 주시는. 그럼요. 저는 중도입니다. 저도 극중입니다. 네. 한 중간에 있어요. 네. 한치 오차 도는 중도입니다. 그럴까요? 네. 자, 뭐 많은 얘기들 올라왔어요. 음. 이낙연 대표도 검증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낙연 대표도
2등이죠 지금 1등으로 가거나 뭐 이래 되면 문제는 이게 이제 위상이 바뀌게 되면 검증 검증되겠죠. 대상이 되는 탁 거고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형준님 네. 대선 나간다 하자마자 윤 쪽은 각종 검증 악재, 이쪽은 컷오프 과정에서 공격을 받아서 컨벤션 효과가 나오기 힘든 듯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양쪽 모두 고정적인 지지자 결집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의도된 것 아닐까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 고정 지지자가 지금 결집이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은 무당층이 흔들리고 있고요. 네. 일시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했던 무당층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이재명은 고정층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앞부분은 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뒷부분은 아마 우리 모털조사님 얘기를 끝까지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해화솔님은 네. 이재명 캠프 정신 차려야 할 듯. 요즘 이재명을 보면 남의 옷 입은 듯한 느낌. 요거 사이다, 김 빠진 사이다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네. 바로 이제 그 전략을 좀 잘못 짠 거 아니냐 네. 이런 김 빠진 이야기고 사이다. 역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아유 많은 분들이 글도 주셨는데 이 이마야는 어때요? KT 준님도 우리 글 많이 주시는 분인데 네. 이재명 지지자들이 추미애한테로도 많이 옮겨갔음 이렇게. 뭐 그렇게도 하시는데. 분석할 뭐 수 그럴 있죠. 일부는 또 그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죠. 추미애한테도 좀 가고 이낙연한테도 가고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잡히는 부분으로만 본다면 그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재명이나 윤석열 어떤 지지세 빠지고 있는 친구가 지금 겹치고 있다. 그렇죠. 요거는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수로 봤을 때는 이낙연 쪽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희망찬 오늘님이 네. 강하게 나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치나요? 그렇잖아도 비겁하게 적통 운운하며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저희가 이재명 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벌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정 지층이 좀 빠져나가도 화합을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해서 본선에 나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 그죠? 근데 모든 근데- 선거가 다 이런 걸 근데 과연 그렇게 겹치니까요. 지금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건 한번 좀 따져보시라. 뭐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예, 거잖아요. 결선 투표까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낙연 2위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추격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난 게 이거예요. 네. 뭐냐면 지금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58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50이 나왔어요. 8% 포인트의 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8% 포인트의 차라는 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큽니다 이거. 문제는 50이라는 것은 간당간당하다는 네. 까딱하면 50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경선에 그대로 반영되면 결선 투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대로 그잖아요. 간다는 거죠. 결선투 안 가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목표인데요. 근데 반면에 지금 58로 간다는 것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왜 네.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위상의 차이에서 나온다. 문제는 야권에서는 윤석열 온리라는 거예요. 네. 윤석열 말고는 없어요. 근데 여권은 아니라는 거죠. 음흠. 이 차이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 그 비교 우위가 뭐냐로 해서 여기서 더 강조점을 줘야 되는데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 그렇죠. 대해서 예. 아무튼 재미난 현상이 지금 한국사회론연구소 조사 결과에 어제 포착이 됐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화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또 오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러니까 비슷한 또 여론조사가 앞으로 또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보면 더알 들어서 수 있을 지금 것 뭐 같아요. 엠브레인 등 4개 조사 기관하고 이 조사 네. 결과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맞다라고 딱 도장 꽝까지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대상만 놓고 보면 요거를 토대로 분석을 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예. 드리도록 또 다른 하겠습니다. 또 통계 자료가 나온다면 여론 자료가 조사 자료가 나온다면 또 그거에 맞게 저희 청기 누설에서 다시 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차피 여론조사는 제일 중요한 건 추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또 수시로 바뀌게 돼 있어요. 계속 바뀌죠. 뭐 이걸로 그대로 내년 선거까지 바로 간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왔다 갔다 수시로 하는 바뀌기 거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입니다. 1차. 네, 그러니까 좀 몇 주 전에 너 그때 그렇게 분석해 왜 이제 딴소리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요새 이제 머털도사님이 한번 그 뭐 예측했다 틀려 사과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또 그렇게 윤석열 얘기를 하냐, 또 총장의 그걸 또. 그 출마 관련해서 그 이후로는 조금씩 확실한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닌가, 네.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합시다. 네, 자 청기누설. 자 오늘은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청기조사를 해보았고요. 네. 다음에도 아마 또 이런 얘기들은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분석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기 누설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사법 논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감사합니다.